자,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날이 확 풀려서 지금 반바지를 입었는데 약간 쌀쌀합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맨날 그 좀 무거운 좀 결의에 찬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비트코이너 분들이 좀 흥미를 가질 만한 딱딱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그 동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동유럽 하면 가장 필수 코스 3개국이 있어요.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이렇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체코의 프라하죠. 그 프라하가 연인들의 도시기도 하고 그 건축물들도 정말 멋있기도 하고 또 예술도 많고 또 역사도 되게 유래 깊고 그리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찾다 보니까 체코 프라하가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묵었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그 체코 헝가리 도시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다시 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나라인데, 오스트리아에 뭐 여러 가지 볼 게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카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타벅스나 이런 카페 가가지고 막 수다도 많이 떨고 같이 공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카페 문화가 가장 성행했던 때가 그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 최초의 카페를 만든 건 아니지만 가장 그 카페 문화에 있어서 상징적이고 지금의 문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 근원지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몇몇 카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카페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이제 2군데를 갔다 왔는데 첫 번째가 카페 자허라는 곳이에요. 그 카페 자허는 이제 호텔을 끼고 있고 이제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그게 그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입니다. 자허 토르테라는 케이크가 되게 유명한데 전 세계 최초의 초코 케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아는 흔한 초코 케이크 안에 이제 살구잼이 들어가 있는데 꽤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커피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멜란지라고 흔하게 먹는 카페라떼랑 좀 비슷한데 좀 카푸치노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훨씬 맛있고 이게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커피 맛이었고 그립네요. 그리고 또 가본 한 군데가 카페 란트만이라는 곳인데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입니다. 카페 란트만 같은 경우에는 그 오스트리아 학파의 만담의 장소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그 핵심 가치가 어떻게 보면 그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한 이론에서부터 발전되었다 이렇게도 많이 보시는데, 크게 이제 3가지의 경제학 이론이 있는데 현재는 그 케인즈로부터 형성된 그런 경제학 이론을 따르고 있죠. 국가에서 뭐 인플레이션율이라든가 고용지표라든가 각종 지표들부터 해가지고 공공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래서 세수를 이제 거둔 다음에 복지를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공공에서 사업하는 그런 것도 다 케인즈로부터 이제 형성된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마르크스의 그 노동가치론이 있죠. 저는 이제 그 마르크스의 책 자본론을 그 1권을 어느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하는 핵심 가치가 그 상품에는 2가지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용 가치고 두 번째는 교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용 가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이 마르면은 그 물을 마시고 싶어지잖아요. 그 물을 사용한다는 거에 대한 그 사용 가치이고, 근데 이제 교환 가치라는 게 이게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사람의 주관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물건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 다 노동에서 나온다. 이게 노동 가치론인데, 그 노동 가치론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그 자본가들이 그 생산 수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착취를 하는 그런 것에 겨냥한 이론이죠. 근데 노동가치설 같은 경우는 그 교환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 그 노동을 이제 공통적으로 똑같이 그 매기기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비교를 해도 이제 한 사람이 더 능력이 있으면은 같은 노동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정량적으로 이렇게 딱 매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한계를 이제 꼬집은 게 오스트리아 학파의 그 한계 효용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게 그 다 주관적으로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그 자유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 수치로는 이렇게 딱 설명할 수 없지만 좀 합리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론을 편 게
그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계 효용론이라는 게 좀 그럴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컵을 마시면 한 잔을 더 마시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잔을 마시면은 이제 목이 덜 말라지겠죠. 그러면은 그 물에 대한 제 주관적 그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그 물을 찾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그 물의 그 수요는 저로부터 줄어들게 되고, 물에 대한 그런 수요와 공급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변동되고, 그것이 곧 가격으로 결정된다. 어쨌든 다 주관적으로 이 한계 효용에 따라서 이뤄진 그 주관적 사람들의 선호도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그 오스트리아 학파를 이제 창설하면서 많이들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오스트리아 학파를 창시한 사람이 칼 맹거라고 해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까지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제가 아까 말한 카페 란트만에서 오스트리아 학파 사람들과 함께 많이 대담을 했답니다. 오스트리아의 이제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문화적 선호와 여유로움, 이 두 가지 코드가 저에게 이제 가장 매력을 당기게 하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카를 맹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이제 그 공부를 해보니까 그 오스트리아 학파가 어떻게 보면 그 대세에서 밀려가지고 좀 힘을 못 썼던 게 되게 아쉬운 감정이 들어요. 당시에는 되게 권위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합스부르크 왕가, 합스부르크라고 하면은 과거에 유럽에서 가장 세력이 큰 그런 나라였죠. 그 카를 맹거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합스부르크가 약간은 쇠퇴하는 과정이긴 했지만,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세자를 직접 교육하던 사람이 카를 맹거였습니다. 그리고 카를 맹거부터 해서 이제 폰 미제스, 프리드리 하이에크 같은 경우가 그 케인즈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설전을 나눴다고 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그 정부는 이제 케인즈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그 화폐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하게 된 명분을 갖게 된 것인데, 카페 란트만도 그렇고 또 카페 센트럴이라고 도 있어요. 그것도 엄청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되게 큰 카페인데, 말씀드린 이 여러 카페에서 당시에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그 만담을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그 오스트리아 학파의 창시자 칼 맹거도 있지만, 젊은 그 소설가의 영원한 별 프란츠 카프카도 있었고, 또 철학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그 루드비 비트겐슈타인도 있었고, 또 전 세계를 그 참혹하게 이제 만든 아돌프 히틀러도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이제 오스트리아 거기 카페에 가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히틀러도 원래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거든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같은 경우도 그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념관이 오스트리아 빈 근처에 있습니다. 또 예술가들도 오스트리아에 많았죠.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 키스라는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 화가,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 한 명인 에곤 실레도 이제 그 카페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에곤 실레나 클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오스트리아에 그림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오스트리아에 분리파라고 있었어요. 그 미술의 한 학파인데, 기존에 있던 그런 그 미술의 사고방식을 부수고 진짜 예술을 찾으러 가자. 아까 말씀드린 에곤 실레 같은 경우는 진짜 진정한 예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또 남들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좀 이른 나이에 죽어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화가들을 비롯해서 그 오스트리아에서 기존 체제에 좀 순응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 게, 비트코인과도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좀 산으로 간 것 같습니다만,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